자, 기출과 펴보세요.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서 쓰는 게,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거야. 내가 수원이 약한지 아니면은 이게 1학년 과정이 약한지를 먼저 판정을 잘 하셔야 돼. 여기 수원 과정에서 나온 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잘 못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 근데 식까지는 다 만들고 났는데 1학년 과정에서 막혀서 이게 최대 최소를 못 구한다면 1학년 쪽을 조금 더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뭐 1학년 쪽은 뭐 이제 문제 풀면서 적응을 충분히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하면 나한테 항상 계속 얘기를 하세요. 자, 1번 봅시다. 자, 뭐 광대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삼각형이 있고요. 자, ABC의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뭐 그냥 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5A제곱이 3B제곱 더하기 3C제곱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뭐 이 숫자만 봐갖고는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코사인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코사인 A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 목적을 가지고 딱 보시고 얘를 구하면 되지 뭐. 자, 코사인 A 갑시다. 코사인 A는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을 할 거고 자,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쓸게. 2BC 양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 여기 A제곱. 이게 어색하면은 그냥 알고 있는 A제곱은 B제곱,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뭐 이걸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활용도가 약간 다르니까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 거 나면은 여기에 이제 B제곱, C제곱이 있지. B제곱, C제곱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뭐 방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했다고 할게. 딱 정리하시면 5분의 1에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이 정도쯤 보면은 이제 이게 산술기하가 좀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1학년 과정이 약한 거야. 이거를 표현을 못한 거면은 이제 수원이 약한 거고, 요거를 이제 표현을 못해서 이 다음 단계가 안 보이면은 요거는 이제 1학년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눠요.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얘가 C분의 B 더하기 B분의 C가 되고 5분의 1은 뭐 그대로 이렇게 되죠. 이러고 나면 이제 산술기하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죠. 산술기하.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계산은 뭐 이제 역수 관계니까 여기서 5분의 2가 나올 겁니다. 5분의 2. 자, 그러면은 뭐 코사인 A 최소값이 5분의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봅시다. 바로 옆에. 비슷한데 좀 달라. 그래서 이거는 풀이를 좀 몇 개를 좀 더 보여줄게요. 뭐 앞에 것도 풀이를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이미 여기에 있는 A, B, C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걸로 코사인 제2법칙이 조금 더 효율적인 문제풀이라서 이렇게 가는 게 좋고, 사인 법칙으로도 되긴 돼. 내가 그 조금 전에 막 해봤거든. 근데 이만큼 정도 이제 풀이를 해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막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3번은 얘기가 달라. 이게 두 개가 공평하게 좀 중요해. 자, 볼게. 요거는 한번 잘 봐봐. 자, 5, A, B 이렇게 있고 여기가 90도. 반지름 길이가 5입니다. 그 다음에 5A 위에 C가 있고요. 여기에 C가 있는데 길이가 2야. 2만큼의 C.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는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CP 길이 모르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는 각 CPO. 예, 여기 뭐 알파라고 합시다. 뭐 세타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요 다른 이제 각도를 베타로 해서 이제 해설을 한 번 더 할 거라서 알파 베타로 갑시다. 짝꿍 맞게. 얘네 크기가 최대가 된대요. 자, 같은 방식으로 갑시다. 자, 여기 몰라. 길이 몰라. X 이렇게 세팅하고. 자, 코사인, 지금 알파에, 여기 문제에서 크기가 최대.
각의 최대, 요 놈의 최대예요. 지금 각의 최대인데 코사인 값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코사인 값이 각도가 요 알파라고 하는 애가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코사인 함수가 감소 함수야. 그래서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알파가 크면 클수록 코사인 값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알파의 최대는 코사인의 최소가 됩니다. 이 전체에. 그래서 알고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뭐 문제 풀다 보면 어차피 경계값이 답이 나오니까 뭐 일단 가다가 살짝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자, 또 코사인 제곱식 씁니다. 2 곱하기 5 곱하기 x 5 곱하기 x분의 5제곱에 x제곱에 빼기 2제곱. 자, 이렇게 풀고 나면 얘도 이제 산술기하 모양이 또 나와. 10분의 x에다가 10 x분의 21 역수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산술기하를 이용을 하시면 이게 이제 등호 조건이 항상 중요한 거니까 10분의 x가 10 x분의 21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x제곱이 21이 되는 이 상황에서 얘네 이제 각의 크기의 최대 이제 코사인 값의 최소가 되는 거죠. 부등호방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사인 값의 최소 여기 최소 값이 산술기하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풀이를 마무리하면 돼요. 자, 근데 조금 다른 방식의 사인 법칙을 또 보여줄게.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사인 법칙을 써볼게. 자,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이 삼각형 안에서 사인 법칙을 쓰려면 각이 하나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x에 대한 각 여기 베타라고 세팅을 해볼게. 그래서 사인 알파 분의 2가 사인 베타 분의 x가 이쪽을 베타로 하면 좀 그렇구나. 여기를 베타라고 합시다. 왜냐면 5가 정해져 있어서 이쪽으로 할게요. 그러면 얘를 안 하고 사인 베타분의 5로 갑시다. 하다가 시행착오를 좀 하는 거야. 알파의 최대를 가는 거니까 사인 알파는 하고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5분의 2 사인 베타가 되지. 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알파의 최대 그럼 사인 전체의 최대가 돼요. 사인 전체의 최대를 만들려면 이 베타가 지금 5분의 2가 곱해져 있는데 이 값이 최대가 되면 되지. 그렇죠? 알파의 최대는 베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타 값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5분의 2가 곱해져 있고 사인 베타가 됐으니 이 베타 값의 각으로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값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니? 하면은 당연히 1까지 가능하잖아. 이게 사인 값의 최대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90도가 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베타가 90도가 될 수 있지. 베타가 90도가 되면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최적화, 최대 상황이 돼요. 자, 사인 법칙이 조금 더 간편해 보이지? 근데 물론 이제 이 문제만 그래. 이 문제만. 여기서는 좀 쓰면은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또 사인 법칙 한 번 쓰고 코사인 법칙 한 번 쓰고 최대, 최소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 너희들이. 왜냐면 이런 문제를 거의 못 봤거든. 왜냐면 이게 거의 한 15년, 20년쯤 전에 나오던 스타일인데 안 나왔어요. 수능에도. 근데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수능 준비하는 이제 뭐 사실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이게 더 중요하고 뭐 내년 정도까지도 이 최적화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뭐 기하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여기에서 이제 원을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심심하면 해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를 꼭 풀어보세요. 4번이나 5번 중에 하나를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교재에서 6번.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근데 되게 쉬워. 요거 올해 내신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왜 많이 나오냐면 이게 EBS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출처를 또 보면 요 주변의 학교 출처들을 보면 그 작년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에서 그 다음 해 반영을 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하여튼 뭐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작년에 내가 이제 고3까지 수업을 했으면 작년에 공부한 게 아깝잖아. 내신 문제 이제 변형해서 조금 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이 좀 있어요. 하여튼 뭐 작년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문제야. 그래서 아마 2학년 내신으로 올해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수능을 보는 친구는 뭐 이게 당연히 중요한 파트니까. 자, 잘 보세요. 자, A, B가 AC, 삼각형 일단 좀 설명을 해봅시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A, B, C가 있는데, 여기가 A, 여기도 A.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선이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갔어요. 사실 이제 이 삼각형을 다루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배우긴 했어. 첫 시간에 배운 방법은 가장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공통 부분, 이걸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 부분이 각이 될 수도 있고 길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길이가 일단 같죠. 길이가 같기 때문에 길이를 공략하면 좋고, 공통 부분에 대한 길이, 그 다음에 각도 있어. 각. 여기가 각이 공통 각이야. 여기랑 여기가. 왜냐면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서 사인 법칙을 쓰면 같은 값이 나와요. 사인 세타분의 A, 사인 파이 빼기 세타분의 A.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거기서 나와 있는 이제 사인 법칙 왼쪽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인의 BAP. BAP면 여기 분의 BP. 요거를 사인 법칙을 왼쪽에서 쓸게. 그 다음에 각이 중요하고 길이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 분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사인 세타 분의 AB. A라고 할게요. AB 일단 쓰자. AB.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 삼각형에서 봅시다. 사인의 CAP. CAP. 여기. 이렇게 된 각이야. 요 부분에, CP. 오른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오른쪽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요 각이 중요하니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로 하시고,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AC.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게 요거 두 개를 더하래.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요거 두 개를 한 건데, 이거는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AB랑 AC가 같으니까 얘에 대해서 그냥 두 개를 더하라 라는 얘기는 사인 세타분의 EAB. 요거의 최소. 이거의 최소가 12가 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AP가 4일 때, 최소는 AP가 4일 때래요. 자, 상황을 생각해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사인 세타의 범위를 생각을 하면, 사인 세타는 최대 1이 나오지. 여기를 최대로 만들어야 이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치? 역수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인 세타가 90도가 되면 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 최적화는 여기가 90도가 되면 돼. 상황이 90도. 90도가 되고 그때 AP가 4야. 그럼 이게 4예요, 4. 그럼 어떻게 돼? 여기 AP가 4면은 얘가 1이 됐으니 AB의 길이는 6이 됐을 때가 최적화 상태가 됩니다. AB 길이 6이면은 이제 피타고라스로 다른 숫자들이 다 나오지. 그치?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고 변형 문제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 7번, 8번이 변형 문제고 세화고는 이거 7, 8 둘 다 풀어야 될 거야. 다른 학교는 뭐 모르겠어. 다른 학교는 이 정도까지는 변형 강도가 높지는 않아서 그냥 6번 정도만 풀고 그냥 딱 봤을 때 느낌 오는 거 하나 정도만 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또 9번 가봅시다. 이제 9번 가볼게요.
자, 이거는 뭐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또 연장선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A, B, C 30도 간단한 문제들로 이건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이 주변에 있는 학교 내신 문제로 나왔던 거야. 아,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냥 선초고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 뭐 주변에 있는 그냥 5개 학교 상무건 아니었고 하여튼 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 정도가 그냥 간단하게 나와서 좀 당황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 뭐 사인 법칙 당연히 쓰고 싶어지겠지. A,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A, B. 여기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냥 뭐 사인 법칙 쓰십니다. 사인 30도 분의 3, 2. 자, 요거에 대한 대응 각이 이제 A, B의 최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C 분의 A, B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어쨌든 A, B의 최대니까 A, B는 요거 2분의 1 계산하시면 6의 사인 C 이렇게 됩니다. 자, 뭐 그런 의미면 뭐 이제 사인 C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죠. 사인 C 최대는 당연히 1까지 가능이지. 1까지 가능이지. 맞아.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안 어렵지. 그냥 간단하게 사인 법칙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계열의 문제가 좀 있고 또 막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계산을 해야 되는 10번 같은 이제 타입인데 요거는 근데 예전부터 그냥 문제집 같은 데 있던 거라 그냥 뭐 풀이가 좀 적응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문제를 크게 변형도 못해. 숫자 정도만 바꿀 수가 있어서. 자, 평행사 변형이 있습니다. 평행사 변형이 있고 A, B, C, D 길이가 대각선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 그다음에 여기가 8. 근데 AB 곱하기 BC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AB 곱하기 BC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냥 뭐 X, Y 그냥 미지수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관계식만 구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죠. 결론은 X, Y의 이거의 최대를 구하시오. X, Y의 관계식만 찾아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뭐 도형에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계속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각에 대한 정보는 요놈하고 요놈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걸려있는 길이가 8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해서 걸려있는 길이가 여기도 x니까 이렇게 12. 관계식 2개만 써서 연립하시면 돼요. 자, 8부터 갑시다. 8의 제곱은 x제곱 y제곱 2 xy 코사인 세타. 자, 12 갑시다. 12의 제곱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똑같네요. x제곱 y제곱 2 xy. 여기 조심해야 돼. 코사인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면은 부호가 반대가 돼. 더하기로 바꿔줍니다. 이걸 이제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x제곱 y제곱 요거 그냥 2개를 더해도 좋고 이제 2개를 더하면 뭐 이렇게 없어지면서 x제곱 y제곱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이거의 최대를 구해야 돼. 아, 여기도 산술기하가 들어가죠. x제곱 y제곱의 최대는 2 루트 x제곱 y제곱 들어가면 여기 그냥 뭐 x, y 이렇게 들어가고 xy의 이쪽에 최대 부분이지. 요건 이제 숫자로 쏙 들어가.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여기 요 정도만 알려줄게. 나머지는 마무리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또 계열의 문제 14번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웬만한 문제집에 다 실려있는 문제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런 거 뭐 14, 15 이런 것들은 많이 풀어보세요. 자, 14번 갑시다. 14번. 자, 일단 삼각형을 그려보고 A
B, C. 자, 뭐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식을 못 뽑아낸 거지. 근데 이 식을 뽑아내는 거는 이제 수1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얘네 최대 이렇게 돼. 세팅 부분에 있어서 이 산술기하를 못 쓰거나 식을 정리를 못한 거라면 이제 이거는 1학년 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거야. 그쪽을 조금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게 패턴이 근데 여기가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냥 유사문항들을 옆에 있는 거 그냥 머릿속에 외워도 괜찮아. 요 정도 풀이는 이거 이상으로 더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풀이 과정이 여기서 딱 한 개야. 이게 안 된다고 해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길이 요소를 보니 5와 여기 12와 52, 13 아주 예쁜 피타고라스 숫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각에 대한 정보도 다 나온 거죠. A에 대한 각, B에 대한 각에 대한 정보도 다 나온 겁니다. 자, 요때 여기 요 위에 이제 D를 하나를 잡고 여기에서 E를 하나를 잡는데 이게 면적이 전체의 절반, 2등분이래. 이렇게 2등분을 만든대요. 그럼 뭐 직접 면적은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를 하면 30이 전체 면적인데 30의 면적의 절반이니까 여기 면적이 15가 되겠지 뭐.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가볍게 여기를 X, Y 이 정도로 세팅을 합니다. 이게 이제 DE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래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DE. 그럼 DE 요거 먼저 해보자. DE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식으로 가보자. 코사인 제곱식으로 삼각형이 XY 그 다음에 여기로 그 다음에 각은 여기로 들어가 있으니 X제곱 Y제곱 2 XY 코사인 A. 코사인 A는 13분의 12 이렇게 돼 있으니까 XY를 일단 정리를 하려면 이게 관계식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네. 그죠? 그럼 면적에 대한 공식으로 얘를 하나를 더 잡아줍니다. 그럼 면적 공식은 여기 면적이 15로 나왔으니까 15는 2분의 1 곱하기 XY 그 다음에 사인 A. 사인 A 값도 있지. 사인 A 값은 13분의 5. 이걸 집어넣어요. 그럼 X, Y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값이 있고 이것도 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값까지를 계산을 해서 숫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고 X, Y에 대한 값이 뭔가 고정된 값으로 주어져 있어. X, Y에 대한 값이 고정값으로 주어져 있고 이거에 이제 최소구나. 최소를 구해야 돼요. 이것도 그냥 산술기하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산술기하 2xy. 그러니까 원래 루트에 x제곱 y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싹 들어가 버리면 산술기하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xy 세팅까지는 난 하겠다. 식도 빼내겠다. 근데 마지막에 정리가 안 되면 1학년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보시고 이차함수 계열 쪽 한번 가봅시다. 사실 이것도 뭐 17번이에요. 17번. 일단 식으로 하는 거는 잘해야 돼. 이거 뭐 수능이고 뭐고 다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자, 17번. 이제 17번 갑시다.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으로 시작을 하네요. A, B, C. 여기가 120도.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면 일단 각에 대해서 여기 120도니까 여기 30도 주어진 거네. 여기도 30도. 이렇게 알려준 거고. 자, 그 다음에 BP제곱의 CP제곱. BP제곱의 CP제곱의 최소 BP의 제곱의 CP제곱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선분 A, B 위의 점 P에 대해서 그때의 CBP, CPB CPB면 요각을 CP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길이 요소가 조금 더 BC가 여기가 4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뭐 120도면은 나머지 A, B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자, 뭐, 요 정도를 보고, 이거를 뭐 직접 봤을 때, BP제곱, CP제곱, 코사인 제곱식을 떠올리는 건 어렵진 않죠. 자, 그럼 CP제곱으로 몰고 가야 되겠네. CP제곱. 아니네. 제대로 쓴 거 아니야? CP. B. 그러면, 방향이 좀 다른데? 잠깐만. BP에, 이거에, 요렇게, 코사인 제곱식이 이쪽이니까, 저 길이를 모르는데, 저 길이를 모르니까, 일단 표현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여기를 x로 갑시다. BP를 x. 그럼 요 길이가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30도가 있으니까 x 4에 대해서 CP에 대한 길이를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P 제곱을 먼저 표현을 해봅시다. 이게 이렇게 가자. CP의 제곱은 x제곱 4제곱에 2x 4에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어쨌든 정리가 될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거는 BP를 x로 놨으니까 x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어. 그럼 2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 4루트 3x에 2x제곱에 그렇죠? 그러면 2x제곱에 4루트 3 x 더하기 16. 에이 뭐야 이거 2차 함수 최대치가 되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죠. 이거에 지금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거야. 뭐 x가 루트 3일 때 x가 루트 3일 때 값이 나올 거고 값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나머지 각에 대한 정보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애를 찾아내시면 돼요.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미지수 세팅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다시 또 산술기하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 그거는 뭐 여유가 좀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7번의 이제 변형 문제를 18번에다가 이렇게 좀 집어넣었어. 이것도 이제 작년 EBS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 어느 학교가 딱 걸릴진 몰라 나도. 뭐 어디든 나오겠지. 그 다음에 19번, 20번 시리즈 중에서는 20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 여유 되면 체크해서 꼭 풀어보시고 21번은 조금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필요해서 21번은 좀 도전하고 싶은 친구들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을 하기 전에 이런 거 하나만 조금 짚고 갑시다. 이거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던데 중학교 때 이제 주로 하고 뭐냐면 여기 선이 있어.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 여기 P가 움직여. 이 선 위에서.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에 이거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대칭을 시켜서 생각을 해. 여기에 대칭, 얘를 대칭하든 뭐 상관없어. 이렇게 대칭을 해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길이를 더한 게 여기 B'이라고 하고 이렇게 된 삼각형에서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어쨌든 나머지 두 변 길이보다는 합친 것보다는 항상 짧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뭐 A, B' 얘네가 A, B'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여기 점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대칭점을 계속 만들어내요. 원위에 있는 애들도 변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은 이게 어렵지는 않아. 자, 그래서 24번 보시면은 이거 그냥 힌트만 줄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의 길이가 여기 90도인 애가 있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가 파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PQ가 여기에 Q가 있고 P가 있어요. 여기가 파이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L은 R세타 이용하시면 이게 약간 정삼각형 60도 형태 모양이 나오게 돼. 여기가 60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뭐 움직일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60도 간격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S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R을 하나 찍어서, 이 길이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요 빨간색의 이제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칭을 시켜요. 요 길이에 대해서. 그럼 원위에 있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지. 원위에. 그러면 요 빨간색을 이쪽으로 길이가 같게 대칭을 시켜버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 대칭을 시켜. 원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대칭을 시킵니다. 됐죠? 그럼 요놈하고 길이가 같게. 그럼 요렇게 꺾여 있는 얘네들의 최소를 당연히 만들려면 당연히 일직선으로 쭉 길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요 각이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을 거고,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을 거야. 근데 네모하고 세모는 여기가 60도니까 합쳐서 30도. 여기 2배 하면은 여기랑 여기 2배 합치면은 60도 합쳐서 전체가 이게 120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길이 자체를 구할 수가 있죠. 됐지? 그래서 어쨌든 대칭성을 가지고 코사인 제이 법칙을 한 번은 쓰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이게 대칭시키는 건 이제 중등 과정이라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의 이제 변형 문제가 23번이니까 힌트 줬으니까 이제 산수해서 계산하시고, 23번이 조금 쉬운 문제고 25번이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 좀 되면 2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시 조금 쉬운 걸로 다시 돌아갑시다. 중간에 그래서 쉬운 걸 다시 또 넣어서 26번 봅시다. 교재. 자, 26번. 자, 삼각형을 그려보죠. A, B, C에 대해서 여기가 8, 여기가 6 이렇게 돼 있어.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코사인 A가 최소래요. 코사인 A, 여기네. 여기가 최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뭐 일단 여기 길이도 몰라서 뭐 사인 법칙으로 하려면 각에 대한 정보를 이쪽으로 아까처럼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코사인 제이 법칙으로 합시다. 여기 x로 놓죠 뭐. 자, 코사인 제이 법칙 쓸게. 자, 코사인 A 기준으로 2 곱하기 8 곱하기 x, 그다음에 8의 제곱 x 제곱 빼기 6의 제곱. 자, 이거 정리하는 건 뭐 어렵진 않지. 아까 했던 거라. 그래서 16분의 x 4x분의 7.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이용을 합니다. 이 정도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니까.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데 31번 봅시다. 자, 이 최적화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최적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최적화에 대한 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정의에 최적화가 많이 들어가고, 이 유일성 부분이 최적화로 많이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라고 정의를 한 게 요놈이에요. 점과 직선의 거리. 이렇게 점과 직선의 거리라고 하는 애 중에서 하필 얘, 그러니까 사실은 점과 직선의 거리 되게 많아요. 요것도 거리고 요것도 거리인데 왜 하필 이 노란색을 특별하게 요놈을 정의를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이유는 이 자체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덩어리로 같이 항상 움직여. 이 길이가 제일 짧고 유일해서 정의가 되는 거야. 자, 제일 짧고 유일해서 정의가 되는 거야. 어떤 특정한 정의가 되려면 이미 그 자체로 최적화가 되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빨간색 길이는 이 길이가 같은 애가 2개가 나와.
그래서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이제 봐봐. 이 다음 단계가 이런 거야. 원이 있고 점이 있어.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게 A. 고정점이에요. 여기 위에서 P가 움직여. AP의 길이의 최적화. AP 길이의 최적화를 한다면 두 군데가 중요합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여기하고 여기가 중요해.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세요. 내가 더 놀라서. 깜짝 놀라갖고.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 수능 보는 데 있어서. 미안해. 자, 여기가 중요해. 왜?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는 길이야. 이 길이는 왜? 두 번 나와서 중요하지가 않아. 문제도 안 내. 두 번 나와서 안 중요해요. 자,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할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안에다가 사각형을 집어넣어. 사각형을 집어넣어. 사각형 집어넣었을 때 이 면적의 최대. 어디에서 나오게? 이런 애는 최대는 아니에요. 왜냐면 두 번 똑같이 나오는 애는 안 중요해. 한 번 나오는 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중학교 때 아마 많이 찍었을 텐데 그냥 가운데. 근데 이 문제의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한쪽을 길게 만든 거야. 한쪽을 길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예를 들어서 곱하기 K배가 되는 거거든. 곱하기 K배는 최적화에 영향을 못 미쳐. 무슨 말이냐면 변수로 들어가는 게 여기가 X가 되면 나머지가 여기가 뭐 5 빼기 X, 여기에도 뭐 이 전체 길이에서 뭐 Y, 여기 뭐 6 빼기 Y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 두 개가 변수가 되는 거지. 이 길이에 여기에 5배가 돼봐야 우리 2차 식으로 들어갔을 때 영향을 못 미쳐.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반, 여기에 반이 되는 여기가 최적화가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최적화의 이제 그 다음 변형판인데, 이거에 이제 거의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요게 그 카이스트에서 심층면접에 나왔던 문제야. 그 난이도가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입시를 할 때 이렇게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통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공을 하나 뽑아서 이렇게 뽑기 하듯이 이렇게 딱 뚜껑을 열면 거기 번호가 있고 그 번호를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서 붙이고 떨어뜨리고 이런 걸 했었거든.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던 문제였습니다. 뭐였냐면 여기 점을 3개를 잡아요. A, B, C. 원의 반지름은 고정이야. 이게 고정. 이렇게 해서 최대의 삼각형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게 있었어. 자, 이게 A, B, C 세 점이 막 다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게 제어가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걸 고정을 시켜. A를 고정을 시켜. 뭐 A가 고정이 돼도 상관이 없지. BC가 막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A가 이쪽으로 와서 요 위치에 있어도 상대적인 부분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BC가 둘 다 움직이니까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B도 고정을 시킵니다. 이걸 또 고정을 시켜요. 이러고 나면은 이제 C의 위치를 최적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풀이 뒤쪽 부분에 대한 내용이야. A와 B가 고정이 돼요. A와 B가 고정이 되면 C가 어느 위치에 와야 면적이 최대가 돼.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되는 이 상황이 돼야,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이 상황이 돼야 면적이 최대가 돼. 아니, 잡아.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 방금 전에. 자, 여기가 고정이야. A, B 고정이야. 여기 위에서 P가 움직여요. 삼각형이 이렇게 돼. 이 면적이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면적이 똑같은 애가 있어서야. 면적이 똑같은 애가 있어서야.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요해? 단 한 번 나오는 면적, 값. 대칭이 되는 여기 최적화가 된, 그 다음에 유일한 이 상황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최적화가 된 애 면적의 이름조차도 있어요.
나는 까먹었어. 근데 뭐 이거를 이제 발견한 수학자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 요 상황.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접선의 개념도 알고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 같은 이 접선의 위치, 이 상황으로도 이해를 하고 아니면 기하적으로 이게 여기 중심을 지나가는 수직 이등분이 되는 이 위치라고도 배웁니다. 유일성. 그 유일성을 가지고 이 C의 위치를 잡아. 그럼 다시 또 이 상황을 바꿔요. B랑 C를 고정을 시켜. B랑 C를 고정을 시키면 당연히 A의 위치는 얘랑 얘 수직 이등분이 되는 위치에 가면 돼. 그럼 또 해. A와 C의 위치를 고정을 시키면 당연히 B도 A와 C의 수직 이등분이 되는 위치에 가요. 이게 서로 이제 세 개가 동일한 이 상황이 되니까 결론은 이게 아주 예쁜 정삼각형 위치에 이렇게 정삼각형 위치에 오게 되면은 최대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능 문제는 아니야. 근데 뭐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유일성. 딱 한순간만 온다라는 거를 기하적으로 잡아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 뒤쪽 내용은 이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능 문제로 나왔던 문제라서 자, 31번 봅시다. 자, 원이 있어요. 잠 깨는 데는 좀 효과가 있네. 한번 소리 질렀더니 좀 자주 써야 되겠어. 자, A, B 길이가 A, B의 길이가 3입니다. BAC가 여기 60도예요. 자, 원주각은 뭐 여기 계속 60도로 계속 같은 상황으로 C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원C의 넓이가 요 반지름을 알려준 거지. 반지름을 알려준 거고 3분의 49 파이. 요거는 이제 힌트만 줄게. 아직 여기까지 못 푼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원C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의 넓이의 최대값을 PAC 여기에 P가 움직이는데 PAC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그냥 그어놓고 시작을 합시다. 아까 상황으로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이 되는 위치, 여기가 됐을 때 최대가 되는 거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고 60도고 그러면 여기 방향만 알려줄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온 상황이면 사인 법칙이 유력해요. 사인 60도분의 여기 BC가 이 R을 이용하면 이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이 길이가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 길이도 나왔고 이 길이도 나왔고 여기 60도가 나왔으면 여기 AC의 길이도 고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고정이야, 고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 길이가 나오면은 수직 이등분 이용해서 어쨌든 요 P의 높이 이 길이 나왔으니까 이 길이만 구하면은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산수야. 요거는 방향만 잡아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3번이 여기 이제 하여튼 이게 교육청 문제 시리즈라서 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이것도 방향만 알려줄게. 자, AB의 길이가 10입니다. 여기가 10이에요. 자, 반원이의 ABC의 요 면적이 11로 고정을 해놨네. ABC. 자, 이 면적이 11이 됐다는 얘기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 있어서 이 높이가 고정이 된 거니까 사실은 C가 뭐 왼쪽에다 한번 찍힐 수 있는데 근데 뭐 상관없이 그냥 이쪽 오른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고정이 돼 있다. 이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호 위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점이 있어요. P하고 Q가 움직이는데 P하고
Q가 움직이는데 이때 ACP와 이렇게 된 삼각형의 최대와 그 다음에 BCQ 이렇게 된 삼각형의 최대 그림이 좀 그런데 이 정도 그냥 봅시다. 이렇게 된 것에 넓이의 합을 구하셔.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요. 최대 상태는 별건 없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 이등분이 되면 돼요. 항상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 여기도 여기가 수직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보조선 이 정도.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거든. 이 면적을 직접 구하려고 하려면 이제 뭐 계산들을 좀 해야 돼. 이게 11인 걸 가지고 이 길이도 구하고 이 길이도 구하고 다 하면은 좀 귀찮기 때문에 약간의 요령만 알려줄게. 요령만. 그러니까 최대 상태는 이걸로 이제 뭐 어려운 이제 위치는 아니고 보조선을 그리면 딱 요 정도. 이걸 어떻게 구획을 하냐면요. 이 전체를 그냥 다 구해. 이만큼을 다 구해. 이만큼을 다 구해서 우리가 요 속에 있는 얘의 면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뺍니다. 전체를 다 구해서. 그럼 이제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요 한쪽만 이렇게 이게 수직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P 하나만 여기가 5 밑에 AB가 10이었으니까 여기가 5 여기도 5 요 반지름이니까 5 됐지? 요 길이만 구하면 돼. 이 사각형의 면적은 요 길이만 구하면 돼요. 왜냐면 요 평행선 이렇게 쓱 그어내고 요거의 평행선도 이렇게 그어내면은 여기 곱하기 여기를 x로 할게. 이 사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가 되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5인데 여기 면적이 다 2등분 되는 거지. 이렇게. 요 아이디어를 못 얻어내면 계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미리 구하는 값을 좀 보시고 얘를 전체를 구해서 이렇게 쏙 빼낸다. 이 x를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제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 길이 구하면 되고요. 이쪽 편에서는 이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그거를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7번도 봅시다.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37번이 몇 번이야? 12번이구나. 12번까지 그래도 도달한 사람. 12번. 아직 여기까지 못했나? 그러면 이게 13번 어렵고 14, 15, 16까지가 다 비슷한 시리즈거든. 그럼 조금 시간을 더 줄게. 일단은 요 37번부터는 좀 이따가 다시 일단 37번부터 합시다. 이게 37번은 그 상황은 이제 금방 잡아내는데 계산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셔야 돼. 자, 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문제는 37번이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4네. 잠깐만. 이렇게 4.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5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여기를 이제 세타로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 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 P. 그 다음에, OQ가 3. 여기가 3. 뭐 길이들이 다 나왔네요. 자, 여기가 길이가 고정. 이 길이를 구하는 건 별건 없죠. 그러니까 PQ의 길이를 먼저 작업을 하면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이게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4분의 1을 이용하면 뭐 별건 없습니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9에다가 4에다가 3 그러면은 4가 되네요. 길이가 어쨌든 뭐 요거까지는 그냥 산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가 움직이네. R이 움직이는구나. 호 AB 위에 점 R이 여기서 움직이는 상황에 삼각형의 PQR의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당연히 여기 이 기울기랑 같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그려져야 되고, 그 상황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이 되면 되겠죠. 하여튼 여기서 가장 멀리 보내야 돼. 그래서 이 기울기랑 같게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은 딱 한 점에서만 상황이 나오게 되고, 그 상황이 이제 최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 면적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윗변 4는 구해놨어. 높이만 구하면 돼요. 여기만 구하면 되고, 여기 요거만 구하면 되는데 저 길이를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요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 왜냐면 이 길이가 4니까 이 4의 길이에서 요만큼을 구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근데 저걸 이제 구하는 방법도 이제 이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은 별건 없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코사인이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하고, 이 삼각형의 면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로. 그러면은 이제 이 세모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 방식을 또 이용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1번도 힌트만 살짝 줄게요. 41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것도. 자, 봅시다. 세 편의 길이를 다 알려줬어요.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겠구나. A, B, C에 A, B는 3, 그 다음에 B, C가 5, 그 다음에 C, A가 루트 10. 인삼각형, 삼각형 내부의 점 P, 여기 P가 있는데 여기서 수선의 말을 내는데 BC에 수선의 말을 내리고 이쪽으로도 수선의 말을 내려요. 그럼 여기 이제 도형이 하나가 보여야 돼. 이게 어떻게? 원이 하나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원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BP를 지름으로 하는 여기 수직인 이 상황에 원이 하나 보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P는 2를 길이가 고정이 된 상태로 움직인대.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자취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자취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두 개밖에 없어. 직선 아니면은 원이야. 그러니까 움직인다 했을 때 그 움직임이 직선 아니면은 원이에요. 자, 뭐 그걸 생각하시면 당연히 뭐 원이라 생각이 좀 들 거고, 이때 삼각형 PQR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당연히 뭐 PQ,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뭐 다른 도형 없이 원의 지름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원의 지름 하나를 생각하시면 원의 여기를 뭐 B라고 하고 여기를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Q, 자, 요거를 한번 QR의 이 정체를 아직 모르겠으니까 요걸 한번 잡아봅시다. 이 각이 고정이 되어 있죠. 요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분의 QR,
여기 지름이 2야, 2. 그래서 반지름. 어쨌든 뭐 2 이렇게 들어가면 QR이 요 사인으로 곱해지면서 QR의 길이도 고정이 됩니다. 이것도 길이가 고정이 돼요. 왜냐면 여기 사인 세타 요 값도 고정이거든. 그러니까 QR이 고정인데 지금 이게 QR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고정. 길이가 이렇게 고정. 이렇게 고정. 이렇게 고정이 되는 상태로 길이만 계속 바뀌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최적화 상태는 언제가 되겠니?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야. 대칭성.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상황.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이 상황이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상황이겠지. 이걸 항상 문제로 냅니다. 이건 대칭이 되는 상황이 항상 쌍으로 존재하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Q, 그 다음에 여기 R. 그래서 면적으로 친다면 이제 여기가 최대 이 상황을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좀 있습니다. 이 길이가 2인데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이제 방법이 요 각을 일단 계산은 해야 돼요. 여기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뭐 별건 없어. 여기에서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기 계산했다고 칠게 5분의 4가 나오게 되고 뭐 그냥 깨끗한 숫자지. 사인 세타는 당연히 5분의 3이 나올 거고 이게 세타가 이렇게 됐으면 이 각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힌트를 좀 줄게. 보조선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세타야. 그럼 여기는 2세타가 되거든. 2세타.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가 돼요. 이게 반지름이 1이 되니까 여기 세타에 대해서 직각 삼각형을 이용을 하면 뭐 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여기가 뭐 5분의 3이 될 거고 여기가 5분의 4가 되겠죠. 이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만큼은 1이니까 1에서 5분의 4를 빼면 뭐 면적 구하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은 별건 없습니다. 약간의 계산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2번도 봅시다. 42번도 뭐 도형이 엄청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묻고자 하는 거는 항상 같아. 이런 것들이. 자, 원이고 그 다음에 A, B, C A, B, C 자, 길이 B가 2배 미리 표현을 할게. 여기 K에 2K 길이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 B, C A, B, C 요만큼을 세타로 봅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 자, 이렇게 된 삼각형이 있고요. 뭐 어쨌든 QA라고 하는 애가 뭐야? 여기 P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PAC의 넓이 PAC의 넓이의 최대가 되는 상태면 뭐 이미 우리는 요번에 했죠. 그냥 AC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그냥 수직 이등분 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P의 최대 면적을 최대로 만드는 그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때 그 P를 저 최대를 만드는 상황의 이름을 그냥 Q라고 이름을 붙인대요. 그러고 났더니 여기가 6루트 10이래. 당연히 여기도 6루트 10이 될 거고 뭐 당연히 길이들을 다 같게 이등분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CDB가 어디야? 여기 D라고 하는 애가 뭐 대충 뭐 이렇게 또 들어가나 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각도가 3분의 2파이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CDB 이렇게 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이제 CDB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을 쓰는 거고 사인의 3분의 2파이분의 2K가 2R이니까 요 K 값을 구하시오. 이게 목적이네요. K를 구하시오. K를 구하려면
뭐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타. 그럼 AC의 길이는 뭐 이렇게 어쨌든 표현을 할 수 있지. 뭐 AC의 길이의 제곱을 갑시다. 그럼 K제곱에 2K의 제곱에 K의 2K의 코사인 8분의 5에 더하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일단 AC의 길이가 표현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여기 각이랑 항상 이게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 삼각형을 풀던 뭐 이 삼각형을 뭔가 풀어야 되는데 뭐 요소가 부족하다면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길이 요소가 부족한 건지 각이 부족한 건지 그 정보들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이 각이랑 항상 뭐 여기 사각형이니까 여기 파이 빼기 세타인 이 상황이 나오죠. 그럼 여기 길이가 있으니 코사인 제2법칙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AC의 제곱을 표현을 한 번 더 하죠. 6루트 10의 제곱 6루트 10의 제곱이 6루트 10의 제곱에 이건 8분의 5라고 해줘야 되지. 이쪽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니까 예각이라서 그래서 이것만 풀어내면 K값이 나오고 K값이 나오면 뭐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뭐 엄청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고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어차피 코사인 제2법칙 한번 사인 법칙 한번 쓰는 문제가 돼요. 자, 뭐 이 정도 어쨌든 잘 푸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이제 수능 문제. 이 작년 수능 문제로 나왔어. 거의 한 20년, 15년 이 정도 만에 이제 나온 이 도형을 실적하예요. 자, 이건 좀 천천히 볼게. 자, 원이 있고 삼각형이 A, B, C가 있고요. 만난 점이 D, E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 봅시다. AD 대 BD가 3대 1에. 자, 일단 뭐 3K, 2K 일단 갑시다. 그 다음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Y이 있고 1와 C가 만난 점 여기 E 이런 그냥 붙여준 거고 이게 사인 B로 나왔네요. 사인 A 대 사인 B가 8대 5 C. 자, 사인 A 여기 요각이랑 사인 C 요각이랑 사인 법칙을 일단 쓰는 거니까 뭐 그냥 써봅시다. 사인 A분의 BC가 되죠. BC 대 사인 그 다음에 C 분의 여기 길이 AB 오케이. 하나 더 할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사인 B분의 AC가 2R인데 2R은 뭐 모르겠고 자 일단 뭐 요 정도 맞겠나? A하고 C 가 8대 5 A 여기까지 다 쓰고 봅시다. 요거 ADE랑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ABC 삼각형의 넓이 B가 9대 35 뭐 이상한 숫자네요.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이네. 2 곱하기 7 일단 뭐 이렇게 써놓고 들어갑시다. 자 어디를 먼저 가볼까 뭐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이게 지금 8대 5니까 여기도 이게 8대 5가 돼야 되고 여기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8K가 되면 되겠죠. 뭐 비율이 맞추려면은 그럼 BC가 여기가 8K가 되면 되겠네. 8K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봤더니 이제 1이니까 여기도 3K이고 면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삼각형의 면적은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게 좋을 테니 여기에서 그냥 뭐 2분의 1은 떼고 3K만 곱하면 되겠죠. 길이 B 그 다음에 ABC는 5K에다가
아직은 모르겠어. 여기 뭐 네모라고 할게. 네모 전체를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에다가 이렇게 이러고 났더니 넓이 B가 9대 35래. 여기 9가 이미 나왔고 여기서 35를 만들려면 이게 7K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 9에 57에 35. 그럼 7K가 되려면 여기 4가 되면 되겠네요. 4K. 자, 일단 뭐 길이 B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1차 계산이야. 수능 문제에서도 이게 완전 킬러 문항은 아닌데 킬러 바로 밑에 정도 단계에 있는 문제였어요. 자, 뭐 이 정도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 P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원 위에 여기 P가 있대. P가 있는데 PBC니까 당연히 BC가 여기 있고 BC가 고정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 중심을 지나가게 하는 수직 요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요 위치가 최대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PBC의 이제 면적을 구하려면 요 K라는 값도 구해야 되고 K라고 하는 값은 뭐 별건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기본 계산을 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삼각형의 면적을 최종적으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 면적을 어떻게 구할래?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여기도 3K, 요 높이를 이제 구하고 여기 8K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구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잡으시면은 괜찮아. 이제 각을 선택하는 게 여기서 이제 선택장이 좀 옵니다.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A를 잡을지 C를 잡을지 B를 잡을지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거를 선택을 잘하면 계산이 되게 쉬워지고 이걸 잘 못 잡으면 약간 뭐 한 1분 정도 계산을 더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라서 내가 이제 수업 시간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직각삼각형이 되게 좋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각을 잡는 게 일단 제일 좋아. 각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은 여기 5 뭔가 이게 비율이 다 떠버리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해서 B를 공략합니다. 여기에 K로 다 표현이 돼 있잖아. 이걸 계산을 하면은 되게 괜찮은 숫자가 뜹니다. 여기가 60도가 딱 나와요. 여기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하면 이 60도가 나와버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 이 K 값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이 높이만 딱 구하면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 여기 안에서 K 값이 나와버리면 이 높이도 금방이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근데 A를 잡으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좀 돌아가요, 풀이가. C를 잡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근데 A를 잡으면 그냥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삼각형으로 푼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C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좀 예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방향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뭐 변형 문제들 46번, 뭐 47번 이 정도가 이제 내신 문제에 변형돼서 나올 버전이고 46은 그냥 진짜 숫자만 바꿨고 47은 좀 많이 바꿨어. 그래서 완전 다른 문제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번 시리즈는 여기는 좀 난이도가 높아서 이건 선택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답형이죠. 합답형. 이제 합답형이 학교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오지는 않아. 왜냐면은 이게 뭐 애들이 객관식으로 나오면 잘 찍고 사실은 이제 찍기 시험이 돼버리니까 학교에서도 평가 요소로 넣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서 최근에 트렌드는 이 합답형을 변형을 해갖고 객관식이나 아니면 주관식 뭐 이런 형태로 마지막에 묻는 거. 그러니까 뭐 53번 뭐 이렇게 된 거 있죠. 53번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이제 조건들을 적당히 주고 디귿을 물어. 넓이의 최대값은 20루트 10. 요거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많이 바꿉니다. 세화고가 그런 걸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세화 여고도 비슷하게 그렇게 교육청 과제를 바꿔서 많이 해요. 자, 하여튼 여기는 또 아직 못 풀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따가 또 한 30분 정도 시간 줬다가 풀 테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해봐. 이 뒤쪽은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뭐야? 기출각인의 53번
해봅시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 난이도를 공부를 일단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학기 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좀 더 들어갔을 때 적응은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봅시다. 53번. 뭐 일단 대충 하자. 그림이 예쁘진 않네. 자, A, B. 이 길이가 14라고 합니다. 반지름은 7이 될 거고, BC가 6이 되도록 위치를 잡아요. 이등면 일단 삼각형이 되니까, 어쨌든, 요게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D를 하나를 더 잡아. 시키는 대로 이제 가면 됩니다. CBA. 그러니까 CBA. 요 각이네, 요각. CBA. 이 각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7, 여기 7, 6을 이용해서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뭐 이것도 괜찮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 번에 보이지. 직각삼각형이니까 14분의 6이 돼서 여기 각에 대한 정보가 7분의 3으로 나옵니다. 그럼 사인에 대한 일단 뭐 코사인 어떻게 CBA 요 각이 7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사인 값도 뭐 나오게 될 거니까 뭐 요거는 이제 산수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억은 아마 참이 될 거예요. 니은에서 CD의 길이를 또 제한을 걸어놨네. 여기 뭐 이렇게 7이라고 해봅시다. 7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7, 7, 7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이제 결정을 좀 잘해야 됩니다. AD 길이를 구하려면은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삼각형이 A, 여기 O라고 할게. AOD 삼각형을 이용을 하면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여기 60도고 여기 각을 안다고 해도 이게 이과식의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른 삼각형을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목적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삼각형으로 친다면 AD가 속한 삼각형을 요 정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여기 길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우리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A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고, 각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각 하나. 이제 각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각을 이제 관찰을 하시면, 실제로 이쪽 각을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쪽을 각을 이용해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이 각이 조금 더 쉽습니다. 이 각이. 왜? 우리는 이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라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그래서 각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어쨌든 조금 더 좋은 각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각에 대한 정보 하나 나오고 길이 나오고, 길이 나왔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돼. 이 각은 뭐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이 사실 도형에서는 힘듭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 삼각형을 가면은 조금 이제 고되다, 아니면 이렇게 가면은 조금 낫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최대값은 이거 뭐 계속 하던 거죠. 보조선 자체는 얘가 수직이 되는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최대가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이 길이는 고정이 돼 있고, 어쨌든 이 길이에서 이 길이만 구하면은 어쨌든 끝나게 됩니다. 요 길이를 대신 구해도 되고, 이건 이제 계속 하던 얘기니까 산수만 잘 해보세요. 계산이 좀 있습니다. 자,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학교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변형을 하면 이 디귿만 변형해서 이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혹은 뭐 니은 정도만 묻기도 하고, AD의 길이 이런 걸 묻기도 하고, 변형하기가 좀 편해. 합답형이. 그래서 합답형을 많이 풀어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6번은 이게 좀 제일 어려운데 계산도 상당히 많고, 하여튼 뭐 이게 교육청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계산이 좀 많아. 자, 그래서 이것도 방향만 좀 잡아줄게. 자, 56번에 이게 마지막 문제야. 자,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A, B, C. 방향만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P를 하나를 잡고, 그리고 대충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이 정도쯤 길이가 같게 여기를 Q를 잡고 여기를 R을 잡고, 자, 그 다음에 PQ랑 PR 갖고 길이 입장에서 보면은 AP 요 길이랑 그 다음에 BQ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더하면 1이 나온대요. 한 면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좀 미지수를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수는 뭐 적게 세팅하는 게 좋은데, 하여튼 뭐 요런 거를 뭐 이제 A 이렇게 세팅을 해. X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B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1 빼기 A가 되니까 나오는 거고, 여기도 1 빼기 B가 나오니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 B 요 세 개를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1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여기가 A 더하기 B가 또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길이 요소들을 일단 다 잡아냅니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에서 기억부터가 사실은 너무 세요. 3의 AP 3의 A 더하기 그 다음에 BQ 그 다음에 2B가 2가 되냐, 그러니까 A랑 B의 관계식을 잡으래. A랑 B의 관계식을 잡으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요거밖에 없거든. 요거밖에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길이가 같다에 대한 식으로 코사인 제2법칙을 씁니다. PR의 제곱이 요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쓸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가 조금 많지만 얘를 정리를 해야 돼. 이게 A 더하기 B에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로 딱 정해져 있죠. 여기 정리하는 건 뭐 별건 없으니까 AB 더하기 B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PQ의 길이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코사인 제2법칙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어쨌든 뭐 좀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풀어줘야 되고, 이거는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만 그냥 쓸게. 2A 더하기 B제곱에 B 더하기 좀 귀찮아요. 그리고 이게 다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다 없어져. 그래서 깔끔하게 2A 더하기 B가 1 이렇게 나옵니다. 2A 더하기 B가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요거랑 이제 관련이 있어. 2배를 하면 4A 더하기 2B가 2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A 하나가 부족한데 A가 0이어야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말도 안 되지. 관계식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QR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QR은 또 여기야, 여기. 난데없이 여기를 구하래. 이렇게 구하래요. 여기를 이제 보시면, 삼각형 입장에서는 이쪽은 이미 한번 쓴 거니까 이쪽을 다시 쓰는 거지. 이쪽은 계산을 안 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쪽을 한번 다시 살펴봐. 근데 봤더니 여기 1 빼기 B라고 하는 애는 1 빼기 B는 2A야. 여기 2A가 돼요. 그 다음에 1 빼기 B가 또 있으니까 여기 2A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A가 돼요. 이렇게. 여기 60도. 그럼 이게 특수한 삼각형이 되지. 여기가 1대 2가 되니까 1대 2대 여기가 루트 3 A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니은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PBQ의 외접원의 넓이. PBQ면은 P, BQ 이 삼각형 요 놈하고, 그 다음에 CRQ 여기에 외접원의
넓이 b가 2배니까, 넓이 b가 2배면은 이제 길이 b가 1대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60도 대 여기 60도.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60도 대 PQ 길이, 사인 60도 대 여기 RQ 길이가 되면서 1대 루트 2에 대한 길이 b로 얘네들을 다시 작업을 하시고 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길이 b가 나오면은 요 안에서 요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나오니까 여기서 코사인 제이 법칙을 한번 또 돌리면 됩니다. 마지막에 계산이 좀 있어요. 뭐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조금 쉬운 빈칸 넣기 한번 봅시다. 자, 63번 보세요. 63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너희들이 이제 독해 능력이 좀 있어야 이걸 좀 풀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방향만 좀 봐주면 돼. 자, A, B, C. 여기가 세타. A, B가 3. 그 다음에 C, A, B. 그러니까 C, A, B면은 여기가 3세타. 여기가 3세타인데, 이쪽이 또 세타라고 하네요. 여기도 2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여기가 또 세타. 각기 이렇게 많아? EDC가 뭐야? EDC. EDC, 요 세타 됐고, DAC. DAC. 여기 세타. 집어넣고, 이때 삼각형 AED 넓이를 구하는. 여기가 D. 그러니까 순서대로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A, B, C의 여기 각이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봐.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D, A, B. 여기 2세타고 이미 3세타 계산이 됐으니까 됐고. 그러면 요 각이 나오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BDA. BDA가 파이 빼기 3세타. 자, 사인 법칙을 씁니다. 삼각형 A, B, D.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세타 분의 AD.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A, B의 길이는 이쪽이네, 이쪽. 그럼 요거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면 되지. 사인의 파이 빼기 3세타 분의 3. 이렇게 올리면 되겠지. AB. 가의 그래 위치가 이게 가가 되네. 이게 가. 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AD를 정리를 하시면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3 곱하기고 세타 이렇게 올라가고 3세타 분의 자, 그 다음에 ADE에 여기가 2세타. 왜 2세타지? 왜 2세타가 되지? 를 잠깐 생각하시고 뭐 어쨌든 이게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되면 여기가 2세타가 돼야 되네. 아니 그러고 나면 닮음이죠. 여기 세타 2세타, 여기 세타 2세타, 여기도 파이 빼기 3세타. 그러니까 닮음을 이용을 해서 D2를 표현하시오.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AD 대 이거는 대충 보니까 AD가 2번 들어가요. AD가 2번 들어가면은 요거 빗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세타랑 2세타에 되어 있는 여기 길이 이것 대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만 하면 돼요. 나머지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넓이를 표현할 때도 넓이에 대한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랑 그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됐으니까 여기 뭐 제일 많이 나온 거 뭐 중심으로 해요. 여기 2세타 할지 세타를 할지는 요거는 이제 살펴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사인 3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 이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잘 찍어보세요. 자, 뭐 이 정도에다가 한 개만 더 해봅시다. 74번 보세요. 이게 되게 어려 보이는데 진짜 쉬워. 이거 읽기만 하면 답이 나와. 어려워 보이는 게 뭐 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고등학교 이제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로 나온 거야. 몇 시? 자, 봅시다. A, B의 길이가 2래요. 그 다음에 A, D가 1. 그 다음에 각이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3파이. 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사각형이 이렇게 있대.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길이를 여기가 R1, 여기가 R2. 사인 법칙을 쓰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R1과 R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친절하게도 딱 알려줘요. BCD에서, BCD 여기네.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쓰래. 각이 하나 나왔으니까, 뭐 거기에 나와 있는 BD 나왔으니까, 사인의 4분의 3파이 분의 여기 BD를 쓰고, BD는 2R2.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뭐야? BCD인데? 아, BCD면 이렇게지. 이렇게니까 R1이지. R1. 이렇게. 그러니까 R1을 표현을 해주면 되지 뭐. 요게 사인 4분의 3이 2분의 루트 2니까 거기 나온 대로 2분의 루트 2 B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D 이쪽에서 가면은 또 사인 법칙을 쓰면 3분의 2파이니까 사인의 3분의 2파이 분의 여전히 BD 똑같지. BD라고 하는 애가 2R2가 됩니다. 이건 뭐 이제 2분의 루트 3이니까 뭐 계산하면은 BD가 R2가 3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고 3분의 루트 1만 살아나고 2는 없어질 테니까 BD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값 찾아내는 게 뭐 어렵니?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이 법칙을 쓰래. 어디에서? 삼각형 ABD에서. 여기 있네. 1, 2 요거 있으니까 코사인 제이 법칙을 이용하면 BD가 나오는 거지. 그쵸? BD를 구해서 집어넣으면은 어쨌든 하여튼 뭐 BD가 나오고 BD가 나오면 R2가 나오고 BD가 나오면 여기서 R1이 나오고 되게 쉬워요. 괜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척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진짜 어려운 문제도 있어. 그래서 빈칸 넣기는 이제 학교에서 이게 서술형 같은 걸로 뭐 이제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마다 이게 특색이 너무 달라서 이걸 뭐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무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먼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문제 만들기도 쉬워서 세워거나 뭐 세워 요거는 교육청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푸시고 작년에 나온 빈칸 문제는 이런 거는 이제 학기 중에 내가 싹 정리해서 줄 거니까 자, 뭐 요 정도 했으면 됐죠? 자, 일단 요 정도 합시다.